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노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극과 극 마무리. 오늘 이인영, 심재철 두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무리했죠. 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 회의를 했고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고별 간담회를 가졌는데 두 원내대표의 모습 180도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후 계획이요? 글쎄요, 좀 이런저런 공부도 좀 하면서 지낼까 생각합니다. 네, 표정도 멘트도 이 극과 극이네요.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 이 처음에는 친문이 아니라 비문이라서 당을 장악할 수 있을까 우려도 있었는데 이 떠날 때는 박수를 받고 떠나게 됐네요. 네, 비문인데다가 강성 운동권 느낌도 강했었는데요.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검찰개혁이나 선거제 개편 등 문재인 정부의 입법과제를 무리 없이 진행했다, 이런 당내 평가가 나옵니다. 총선 압승에 기여한 데다 본인 역시 사선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당내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반면 이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본인도 떨어지면서 이제 국회를 떠나게 됐는데 오늘 뼈있는 말을 했다면서요. 네, 총선 참패 요인으로 황교안 리더십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 황교안 당대표의 리더십, 공천이 잘못되지 않도록 당대표가 그 일을 해주셨어야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잘 안 되고 그랬잖아요. 네, 황교안, 심재철 두 대표가 크게 충돌한 적은 없었지만 그리 가까운 관계도 아니었는데요. 패배 요인으로 황 전 대표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뒤끝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면서 밝힌 총선 참패 요인이 또 논란입니다. 네, 가장 큰 패배 요인을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찾으면서 매표용 현금 살포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매표용 현금 살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100만 원씩 준다라고 지금 했었고. 총선 전에 황교안 당시 대표도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언급을 했었는데 참패 요인을 여기에서 찾는 건 좀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네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을 이제 묻는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권리당원 78만여 명을 대상으로 오늘 오전 6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온라인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당 내부를 취재해보니까 합당 여론이 우세하다고는 하는데 당원 게시판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합당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수처장 임명 등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에 야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종 인사에서 야당 몫을 조금 더 빼앗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더시민의 비례대표 1번부터 10번까지가 소수정당 출신인 점을 들어서 우리와 노선이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투표에서 이 반대가 더 많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당원 투표가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이 최종 결정을 할 때 대외적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비례정당을 만들 때에도 당원 74%가 찬성을 하자 이 명분으로 비례연합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합당 반대가 높게 나오고 미래한국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할 경우에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에서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모양인데 제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네, 이해찬 대표 이렇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향해 꼼수 부리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위성 비례정당에 이어서 위성 교섭단체까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도 바뀌고 21대 국회도 새로 시작하는데요. 이런 꼼수 서로 눈치 보고 견제하느라 힘 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